오늘은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코칭을 요청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는요.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. 부모님과 자녀 하니까요. 사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성인이고 미성년자고 그리고 보호자고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뭐 성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기질이라던가 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나이가 좀 다르고 경험에 이런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요.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더 뭔가를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. 본인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리고 아이가 뭐 나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애가 어려서 뭐를 알겠어 하는데요. 아이들이요, 어려도 생각보다 자기의 의지라던가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부모님이 내 아이를 예상한 것보다 잘 모르시는 거. 난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실제 저런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꿔서 부모님과 자녀가 잘 소통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자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몇 살이건 상관없이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? 당연히 관계예요.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. 부모랑 자녀가 같이 있으면서 해나가야 될 과업들이 있어요. 몸이 제때 잘 커야 되고 인지적으로 언어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도 발달을 제때 해야 되고 그리고 자라면서 당연히 뭐 학업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생의 경로에서 취업을 하고 한 명의 인간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한다거나 또 자기 가정을 꾸리고 독립체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요.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 말하면요. 그건 관계예요. 유아기 때는 부모가 유아기 때의 아이의 관계, 아동기 때, 청소년기 때, 성인이 된기는 성인과 성인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려도 이거는 와 입이 아프다 하지만 정말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.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. 그러면 다른 것들은 소용이 없어져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가 명문대에 갔어요. 근데 엄마 아빠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 아빠랑 연락을 안 합니다. 이게 의미가 있나요? 아이가요 진짜 좋은 데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.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너무너무 큰 대기업에 갔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창업을 해서요 사업적으로 엄청난 뭐 부를 축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었습니다. 근데 부모님하고 만나지 않아요. 괜찮으세요? 안 괜찮아요. 우리 아이가 학교라던가 직업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 인생 과업에서요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못 미치더라도요 연락하고 얘기하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. 아무리 아이가 성공을 하고요 잘 되면 뭐예요?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하고 관계가 끊기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가 되세요.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관계의 중심을 맞추셔야 되는데요. 이 관계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 개발한 게 스마일 솔루션이에요. 스마일 솔루션은요, 부모님이 적용하셔야 되는 건데요.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잘 매니지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욕구를 파악해서 잘 소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.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요.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중심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?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1번 부모님은 생각보다 자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. 2번
아이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뭐를 원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요,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궁금하시죠? 네,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이의 지금 보여지는 태도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보라,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소통할 때 이게 먼저 돼야 돼요.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,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. 꼭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유아기 아이 같은 경우는요, 아까 말씀드렸죠. 아이는 생각보다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거든요. 근데 부모님은 잘 모르죠.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요, 아이가 울거나 떼를 부립니다. 지금 아빠가 요구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, 표현을 막 떼쓰는 걸로 하는 거예요. 울고 떼쓰고 하는 걸로 해요. 이때 중요한 거는요, 떼쓰는 현상, 이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뭐가 중요한가요? 왜 떼를 쓰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아이가 왜 떼를 쓰겠어요?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겠죠? 그래서 그걸 봐주셔야 돼요. 아동기에 가도 마찬가지고요. 사춘기, 청소년기에 가도 똑같습니다. 유아기 때는 떼쓰는 행동이요, 이때는 뭐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때로는요, 또 사춘기 넘어가면서는요, 딱 입을 닫으면 침묵으로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부모님 더 열받으시죠. 막 얘기를 하다가, 아니 야, 너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? 어우 답답해 답답해. 빨리 얘기를 좀 해봐. 그리고 너 태도가 그딴 식이 뭐야?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? 아빠한테 그 눈빛이 그게 뭐야?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요, 해결이 안 돼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, 부모님은 생각보다 아이들을 잘 모른다. 두 번째, 아이들은 생각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걸 잘 알아요. 다만 내가 원하는 거를 성숙하게 표현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요, 아이들이 그 불편하고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라고 표현하는 현상과 태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면에 있는 욕구를 보실 수 있는 눈이 키워져야 됩니다. 제가 왜 갑자기 말을 잘하다 말 안 하게 됐지? 왜 쟤는 유독 요즘에 저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짜증을 내지? 부모님이 잘 모르셨던 부분을요, 채워가셔야 돼요. 배우셔야 돼요. 아이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. 생각보다 모르는 이유는요,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니까요, 관찰을 잘 안 하시거든요. 저는 교사다 보니까,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쪽에서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계셨던 선생님들이라던가 부모님들, 혹은 제가 코치로서 코칭을 해드리는 분들을요, 계속 관찰을 해요. 이 관찰하는 또 툴이 있거든요. 계속 관찰을 해요. 관찰을 하다 보면은 뭐가 발견되냐면요, 너무 간단하게요,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가 보여요.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입니다. 이거는요, 말로 하지 않고요, 온몸으로 이야기를 해요. 어디에 시선이 머무는지,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, 어떤 말을 하는지, 무엇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를 보면요, 사실요, 며칠만 관찰해도 답이 나와요. 부모님들께서 아직 내 아이를 잘 모른다. 그래서 나는 자꾸 현상이라던가 태도만 보고요, 우리 아이에게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? 이러면 안 되지. 아빠에게 그런 태도가 뭐 이렇게 나오시면은요, 아이를 정말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요, 아이들 좀 관찰해 보세요. 우리 아이는 뭐를 제일 좋아하지? 우리 아이는 왜 이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? 얘는 왜 이런 말을 하지?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? 찾아가시다 보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그 부모님이 몰랐던 거는 이 관찰이라는 걸 통해서요, 아까 아이가 정확하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온몸으로 말한다고 했죠? 그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. 이게 잘 이해가 되셨고 적용해 보셨으면요,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. 미라쌤, 스마일솔루션 미라쌤 고맙습니다. 제가 적용해 봤더니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전 이걸 잘 몰랐더라고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,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로서 그럼 아이들을 조금 더 어떻게 관찰을 하고, 그리고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컨텐츠 갖고 찾아와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부모님과 자녀 모두 스마일한 날 보내세요.